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을 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은 해가 진 6시 이후의 시간대에 오다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남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져서 그늘이 졌기 때문에 차량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남문 2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은 촬영을 했고요.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2007년식 더 프레스티지 K7, 더 프레스티지 K7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K7 다음에 2011, 12년에 더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K7의 두 번째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었죠. 뭐 크게 K7과 얼굴에 달라진 점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더 프레스티지 K7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외형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처음 K7 LPG는 아시는 것처럼 270 엔진, 그랜저 TG에 들어간 엔진을 얹어졌었죠. 그래서 그랜저 TG 또 K7 모두 270 엔진, 타이밍 벨트 방식의 엔진을 가지고 LPG 차량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프레스티지라는 차량을 바꿀 때 그 시점에 현대가 이제 그랜저 HG 모델을 출시하게 되죠. 그랜저 HG 모델은 아시는 것처럼 3.0 람다 엔진을 GDI 3.0 GDI 3.0 람다 엔진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0 엔진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랜저 HG와 라이벌 모델인 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해가지고 3.0 엔진을 장착한 이 차량을 2011년도부터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K7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이병헌이 출연했던 아이리스라는 그 드라마의 그 영향으로 그랜저보다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랜저가 나오면서부터 K7이 조금 그랜저에 치이는 그런 형식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은 그랜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휠베이스나 또 윤거 그리고 엔진과 미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지 기아와 현대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다 그랜저나 K7은 같은 차라고 보셔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그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대를 보면 그랜저가 여전히 그 그랜저라는 네임밸류가 가진 이름값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연식의 같은 주행거리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면 그랜저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죠. 하지만 K7도 여전히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 더 프레스티지 K7 럭셔리 LPG 모델입니다. 2,650만원짜리 기본 차값에 하이테크 옵션을 넣어서 150만원 정도의 옵션이 더해진 약 2,800만원짜리 LPG 모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킬로 초반대 운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짝 하나만 단순 교환이, 운전석 문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타이어 뒷타이어 모두 트레드는 아직은 충분히 한 1년 이상 뭐 주행거리에 따라서는 뭐 한동안은 크게 그 타이어를 염려하실 정도의 그런 트레드는 아닙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좋고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같이 간다면 아마 4짝 동시에 가를 수 있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랜저와 같이 K7도 실내는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제가 앉았을 때 그랜저가 뭐 벤츠 E클래스보다는 더 넓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G70에 비하면 굉장히 넓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는 오토 락폴딩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컬러 정보 시스템 그리고 슈퍼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8인치로 밖에서 아마 메리판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와 버튼 시동 그리고 열선, 핸들 열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으면 프레스티지 모델일 텐데, 네, 그것은 빠져 있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은 커튼, 사이드 측면 에어백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 채널로 달려 있고요. 네, 에어컨이랑 아주 시원하고요. 차량은 달려보면 굉장히 응답력도 좋고 경쾌합니다. 네, 그리고 그랜저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 엔진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결함도 비슷합니다. 이 차량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제가 제 블로그를 보고 문의 주신 분에게 차를 매입했는데 공장에서 차를 찾아왔었죠. 이 3.0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네, 3.0 엔진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의 엔진 결함이 있는데요. 그 결함 중에 뭐 0.6 GDI나 또 2.4 GDI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이 3.0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함도 어떤 결함이냐면요, 이제 숏블럭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는, 네, 이거는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숏블럭이 앞에 뒤에 두 개가 있고요. 헤드도 당연히 앞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뭐 주행 조건이나 또는 그 운전자의 주행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숏블럭과 헤드가 결합되어 있죠. 맨 위에 헤드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미들에 숏블럭 엔진이 들어가 있죠. 피스턴과 실린더가 있는. 근데 그 헤드를 그 숏블럭에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3.0 엔진은 이 볼트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진인 숏블럭에서 헤드가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압이 차지 않으니까 엔진이 시동성도 안 되고 가동이 멈춰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공업사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이 고정하는 나사가 들어가서 6 그 턴을 하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그 나사선이 무너지면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나사가 풀려버린답니다. 이거 정말 어이없는 결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하느냐, 이 숏블럭과 헤드를 체결하는 나사선과 이 구멍을 좀 더 깊게 실링을 해서 그 안으로 12 나사선이 들어갈 수 있게 깊게 이렇게 체결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차는 한번 그 지난 구정 연휴에 엔진이 구동을 멈춰가지고, 네, 근 3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엔진을 새로 올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새 부속을 쓴 것도 있고 기존의 부속을 옮겨 쓴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략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리비를 지불한 차량입니다. 물론 수리를 했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요, 이 차량 3.0들이 그랜저 K7 공이 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수리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네, 폭탄과 같다고 분명히 제가 그 공업사에서 차를 찾아오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량은 엔진을 수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만 초반이 아니고 16만 7천 킬로네요. 16만 7천 킬로고, 지난번에 그 앵꼬가 날 뻔했다가 그 LP 충전소 겨우겨우 들어가면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던 그 차량인데요.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그 전 차주분 부인께서 그 커피숍을 하고 계신데 그 음료 액상을 뒤에다 흘리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세워두다 보니까 그 액상이 발효가 돼가지고 냄새가 꽤 많이 발효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트렁크도 클리닉을 하고 트렁크 판도 새로 기아에서 주문해 가지고 깔고 그런 방식으로 상품화를 모두 마치고 또 광택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에어컨도 무척 시원하고요. 차량의 응답력은 그 그랜저나 K7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요.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LPG가 확실히 휘발유 차에 비해서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1000만원 미만의 차량 중에 믿을만한 차 찾으신다면 저는 이 차량을 권해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업사에서 찾아왔는데 그 풍랑공업사라고 하는 곳이 주로 엔진을 작업하는 곳인데요. 그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랜저 3.0, K7 3.0 모두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헤드 볼트가 풀리는 현상이 생긴다. 네, 그렇게 되면 작업비가 그냥 뭐 보통 200~30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이 엔진 미션을 수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엔진을 수리해 놓은 차, 엔진을 바꾼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고장 없이 탈 수 있는 차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엔진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르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전주 중고차 일하면서 전주에서 그래도 좀 중고차 일한다는 사람들에게 김영원이라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수리를 했다고 하는 게 독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라는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결함이 있는 부분을 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차량은 충분히 믿을 만한 차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이제 유튜브에 올렸고요. 얼마나 빠른 반응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식 럭셔리 차량 제 생각에는 보통 나와 있는 금액대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랜저 따라가느라고. 저는 800만원대의 이 차를 처분해 볼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신 분이나 이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도 전화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일을 20년째 해오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 차량은 우리 그 매매 상사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해둘 거니까요.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허위 매물 절대 아닙니다. 또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요. 예, 구독해 주시면 제가 늘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요. 또 제가 가진 이 차량들 물건들도 다 앞에 와 있죠. 네, 여기는 전주 월드컵 매매단지고요. 저는 굿데이 모터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부르마 김영원입니다.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